요즘에 분양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둔촌주공이 분양이 안 된 건 아니고 분양이 된 거죠. 아, 그렇죠. 네, 된 거죠. 그런데 어떤 신호를 저희가 얻을 수 있냐면 과거보다 청약 경쟁률이 되게 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새 집에 대해서 뭐 로또 청약이라든가 아니면 새 집의 메리트를 크게 안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쉽게 말해서 새 아파트는 가격을 낮출 수는 없어요. 정해진 원가가 있고 그다음에 투입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변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 집의 메리트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새 집을 내가 굳이 분양받아서 이 집을 살 필요가 있을까? 결국에 이 집값은 고정돼 있고 주변의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요자들의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둔촌주공이 나온 거고요. 예전같이 막 분양받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로 점점 어떤 그 신규 분양 시장에서 청약 경쟁률도 떨어지고 미분양도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2023년도에는 제가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을 한 20만 가구에서 22만 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전국 평균 분양 초기 분양률이 80% 정도가 되거든요. 20%가 미분양이에요. 그러면은 20만 가구 분양했을 때 20%가 미분양 나면 4만 가구가 미분양이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미분양이 한 8만 7천 가구 정도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8만 7천 가구다 그러면 어떤 수준으로 봐야 돼요? 저희가 IMF 때 12만에서 16만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8만 가구라는 건 최근에 미분양 아파트가 1만 가구가 채 안 됐어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 갑자기 뭐 한 2년 만에 그렇게 8배가 증가한 거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고 그렇게 미분양이 증가하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번 둔촌주공의 시사점이라 그러면 아까 신호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분양 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뭐 둔촌주공은 솔직히 단지도 넓고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 정도니까 앞으로는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더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게 시작이 됐다. 이런 평가들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단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새 아파트,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예전에 같은 경우에 20-30%가 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기껏해야 뭐 한 10% 내외의 차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내가 그렇게 분양받으면 전매 제한도 받고 뭐 예를 들어서 그 가격도 뭐 층수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다른데 그런 측면에서는 새 아파트의 메리트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어쩌면 미분양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내년에 미분양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미분양 이번에 내 집 마련할 때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미분양 같은 경우에도 장기 미분양이 돼서 네. 그리고 입주 미분양까지 가서 가격을 낮춰주거나 이러면 이제는 일종의 그 좋은 시점이 오는데 뭐 미분양 낮다고 가점 낮아서 그거를 바로 분양받을 때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물론 좋은 지역이나 가격대를 잘 보셔서 그러면 청약에도 참여하시고 이런데 좀 무리해서 뭐 미분양 났다고 해서 그걸 쉽게 말해서 뭐 줍줍하거나 네. 이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통시장에서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길 거예요. 네. 그 저희가 뭐 계속 얘기를 할 때 금리 얘기를 오늘은 좀 거의 안 했는데요. 그 금리가 하도 전 세계 미국 연준의 금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그것 때문에 뭐 많은 파생적인 결과 효과들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 부동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 금리를 오르더라도 가격은 안 빠질 겁니다. 그리고 또 가격이 상승한 원인 중에 금리 인하가 있었으니까 그 반대 현상이 이러니까 가격 빠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에도 그렇다고 그래서 금리가 주요한 내가 행동을 결정하는데 주요 결정 요소는 아니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내년에 금리 인상,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뭐 떨어뜨리지는 않더라도 금리 인상을 멈추고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쯤에 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하면 그때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내 집 마련데 하등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금리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집중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격이 안 빠졌는데 금리 인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피봇을 해요. 그래도 집 사면 안 돼요. 가격이 안 빠졌으니까.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더라도 가격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20-30% 빠져요. 그러면 금리가 높아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설사들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제 레고랜드 때문에 불거졌던 채권 문제들, PF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문제, 채권 건설사 문제, 채권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좀 해결이 됐나요? 부동산 PF 문제의 본질은 현재까지는 만기 연장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만기 연장만 해주면 뭐 그게 정책적 지원이든 어쨌든 금리를 올려서든 만기 연장만 해주면 이 문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아까처럼 제가 예상한 것처럼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 본질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상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를 연장해 주는 거와 다르게 실제로 이제는 그 상환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2023년도에 부동산 PF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상환의 본질적인 문제로 전환되면 그렇게 되면 건설사의 경영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금융기관의 그런 부동산 PF 문제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건설사나 시행사 그리고 금융기관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을 그럼 좀 나중에 할까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레고랜드부터 출발한 부동산 PF 만기 연장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푸시하고 있단 말이죠. 빨리 분양하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금리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마냥 연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계속 이자를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약간 사면초가에 빠진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도 없는. 그래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게 되면 또 미분양이 증가하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현명하게 잘 해결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내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전망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정말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미분양이 증가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인 문제니까 이제 건설사들의 재무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지점에 대해서 이제는 잘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죠, 우리나라가. 그럼요. 예전 그럼.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서브프라임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래서 한국의 건설사들이 사실은 쉽게 말해서 문을 많이 닫았고 미분양 때문에 그러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되면서 재무적인 문제도 생기고 부동산 PF가 쉽게 말해서 뭐 부도 처리되거나 아니면 회사가 그런 상황이었고 심지어 대형 건설사들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요 건설사인데 지금 자기 건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분양 아파트가 건설사한테 어떤 리스크를 주냐면 100채를 분양했는데 예를 들어서 50채가 팔렸습니다. 그러면 50채만 만들면 좋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50채만 팔려도 100채를 다 만들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2층은 분양되는데 1층 분양 안 됐다고 해서 2층만 지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과정이면 안 팔린 아파트를 돈 들여서 만들어내야 된다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건물 팔고 빌딩 팔고 유동성 조달해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회사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웠고 힘들었고 뭐 그래서 유상증자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내년에도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뭐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과거보다는 리스크의 정도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 것들의 어떤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PF의 노출 정도라든가 규모는 과거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건설사들은. 근데 그런 건설사들의 리스크 준 거를 금융기관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요즘에 금융기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